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2021 학년도 고3 학생들의 문과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논술 전형이 4년제 대학 전체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적은 비율이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꽤 많은 학생이 논술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하고 고대는 없지만 연대가 논술 전형을 좀 많이 줄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논술 100% 반영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없고 학생부도 사실 반영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논술 문제를 잘 독해하는 능력이 있다면 연대 논술에 과감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는 만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강대도 적은 인원을 뽑지만 실제로 논술 80% 그리고 논술 전형의 비교과는 봉사 출결 만점이기 때문에 거의 필요가 없고 교과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논술의 중요도가 크다.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 3개 합 6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이게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그나마 한 과목 반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자,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 보셨듯이 비교과 20,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사 출결은 거의 의미 없고 교과 20 그렇게 의미가 없다. 논술 60이 중요하고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대학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동국대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근데 이 교과도 그나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국영수사 중에서 좋은 과목 10개만 반영합니다. 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본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했을 때 총 10과목 이상이 나오죠. 왜냐면 한 학기만 해도 국영수사 하면 4, 5과목 나온다면 총 5과목 학기면 25개 과목 이상 나오지만 그 중에 좋은 것만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도 좋은 것만 반영한다면 거의 2, 3등급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의 중요도는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과 경찰행정은 수능 최저가 차이가 난다. 경찰행정 같은 경우는 탐구를 반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각 학교의 나름대로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해드리기 좀 힘들고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금 보시면 인하대 같은 경우는 지금 530명 정도 뽑는데 교과 30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능 최저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수능 최저는 못 맞추고 교과도 좀 나쁘지만 제시문을 이해하고 쓰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노려볼 만하다 하죠. 그래서 중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점점 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 학과는 최저가 없지만 간호학과는 특별하게 최저가 꽤 높죠. 그래서 가톨릭 대 같은 경우는 간호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북대, 부산대 이렇게 존재하고, 자, 울산대 의학과 여기 자연계 전형을 빼고는 지금 여기 4곳에서 논술 전형이 전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없는 대학은 논술을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라든가 국민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없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보고 싶다면 천천히 여기 정리되어 있는 대학교 1, 그리고 2, 그리고 3 그리고 4. 만약에 포즈 해놓고 잠깐 정지해놓고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논술에서도 내신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니까 의미가 없고 서강대는 너무 세분화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성대 같은 경우 1등급 반영,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반영비율이 거의 없죠. 차이가. 그런데 사실 1등급, 2등급은 논술 전형보다 학종이나 교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국대 같은 경우 동국대가 어디 있죠? 중앙대 같은 경우 국영수사 잘한 건 10과목만 반영을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나마 전과목 반영도 아닌데 반영별도 적기 때문에 실제로 5등급 전까지는 나름대로 큰 차이가 없다.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국영수 4과정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데 5등급까지는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6, 7 넘어가면 반영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기본적으로 6, 7등급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술로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인문 사과계열 1등급 학생들이 거의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는 학종으로 가고
요 정도 등급 때도 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 보시면 사과나 인문계열은 거의 3등급 때, 4등급 때 학생들 비율이 많죠. 그런 걸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특성화학과가 아니고 특성화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논술 전형의 내신은 그렇게 큰 중요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논술은 로또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봤을 때 최초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논술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도 내기 힘들고 종합도 내기 힘든 학생들이 그래도 수시는 내고 싶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경쟁률이 발생해요. 그런데 실제 수능을 보고 나면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 응시 경쟁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더더욱이나 그 최저까지 맞춘 학생들 보면 실제 경쟁률은 더욱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인문과학 계열 파란색을 보시면 처음에 이 정도, 그런데 실제로는 이만큼 오죠. 그래서 실제 수능 보고 시험장에 거의 반 정도가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성대 최저를 맞추는 비율은 이 정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도 나름대로 경쟁률 높을 때는 12.2대 6, 12대 1은 충분히 넘어가죠. 따라서 실질 경쟁률을 보신다면 무조건 로또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학과, 건축학과 이렇게 봤을 때 좀 낮은 비율. 그리고 한문교육, 사실은 성대 한문교육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 편인데 최초 경쟁률도 낮고 응시 경쟁률도 낮고 실질 경쟁률 거의 이 정도다라고 봤을 때 논술은 로또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학년도에 나름대로 지원인은 경쟁률을 보면 이것만 보시면 상당히 높지만 동국대가 그때 최저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 실질 경쟁률 보시면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대학의 실질 경쟁률, 특히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의 실질 경쟁률은 꽤 낮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조건 로또가 아니라 준비만 되면 좋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동국대는 상위 10과목만 반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이 정도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최저는 5.30, 이 학생도 법학과 지금 5.30의 내신으로 논술을 통해서 역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 반영이나 나름대로 내신의 영향력은 논술 전형에서는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따라서 몇 년 전에 논술에 대한 어떤 소문만 듣고 논술은 로또라고 계속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현상은 인하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겠죠. 인하대 같은 경우 지금 내신 최저 이런 학생 같은 경우도 논술로 뒤집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인하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도 없어요. 결국은 내신 낮고 수능 최저 없어도 내가 논술에서 어느 정도 자신만 있다면 따라서 논술 자체에 대한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한양대 에리카 한번 더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양대 에리카의 수능 최저 경쟁률이 별로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쟁률에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를 넣으면 거의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죠.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내신 또 요 정도 내신의 학생들이 충분히 뒤집는다고 보면 역시 그 다음에 논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대 논술 문제를 통해서 논술 문제가 잠깐 어떻게 형성된다. 자, 제시문 1에서 7, 제가 분량상 제시문은 뺐지만 제시문은 수능 국어의 비문학 지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시문 1에서 7, 자, 7개의 제시문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제시문들을 다른 두 입장 분류하라. 자,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는 게 답이 있을까요? 답이 있죠. 왜냐하면 제시문 1에서 7까지는 기본적으로 학생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면 안 돼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입장, 예를 들면 1357, 246 이렇게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입장을 요약하라. 각 입장의 핵심을 잡아달라는 얘기죠. 결국은 학생의 생각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시문을 독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글쓰기 능력이 있다. 내가 어릴 때 좀 시도 써봤고 소설도 좀 써봤다. 그런 걸로 논술에 접근하진 않아요. 논술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독해를 하느냐. 자, 그런데 이 독해가 연습으로 안 될까요? 연습으로 되죠. 수능 비문학도 연습을 하는데 논술은 안 될까요? 돼요. 따라서 연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나름대로 논술에 많이 나오는 소문 중에 하나가 내가 잘 쓴 것 같은데 떨어지고 못 쓴 것 같은데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작년 수능 국어 91점이면 1등급이고 89점이면 2등급이에요.
한 문제 2점 차이면 떨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아, 내가 한 개 틀려서. 근데 재심은 7개가 있을 때, 재심은 7개를 독해하면 잘했을까요? 6개 독해하면 잘했을까요? 5개 독해하면 잘했을까요? 사람들은 여기서 되게 주관적인 판단을 해요. 내가 5개 독해해도 남이 6개 독해하면 떨어지는 거고, 내가 6개 독해했는데 남이 5개 독해하면 붙는 거죠. 결국은 상대적으로 내가 얼만큼 독해했느냐, 나의 경쟁 상대가 몇 개를 독해했느냐, 사실 가장 좋은 건 1에서 7까지 정확히 다 독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내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으로 잘한 것 같은데 떨어졌다, 못한 것 같은데 붙었다, 사실은 논술도 불명하게 정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연습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시문은 분량상 제가 1번 정도만 예시를 들었는데 이 제시문 한번 읽어보시고 이 입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글의 주장을 찾아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대 문제를 보면 알듯이 문제와 문제가 약간 연결이 돼 있죠. 자, 문제 2번을 보면 이렇게 도표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도표가 그냥 개별적인 해석이 아니라 문제 1의 입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야 돼. 따라서 1번을 잘못 독해하면 2번이 망한다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사회문화 보시면 알겠지만 도표 분석 연습이 있죠. 그래서 도표 분석을 연습하고 제시문을 분석해서 서로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이 해석이 일단 돼야 돼요. 해석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글쓰기 능력이 있다, 이러면 안 좋아. 그러면 사회문화는 공부할 때 도표 분석 안 하나요? 연습하죠.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논술은 로또라기보다는 연습이고 내신보다는 논술이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맞추면 실제 경쟁률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의 중요도보다는 논술 자체의 중요도와 수능 최저 그리고 실질 경쟁률 따라서 단순한 로또는 아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지금부터 꼭 연습을 하는 게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수업만을 들은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첨삭을 받아봐서 내가 제시문 1부터 7까지 7개 제시문 정확히 독해를 했는지 어떤 제시문을 독해를 못했는지 왜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내지 않는다면 그냥 수업만 들어본다면 아,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논술의 연습은 단순하게 수업이 아니라 반드시 첨삭을 통해서 개별적인 어떤 그 정확한 이해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문과 논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